정숙님, 영철님 리뷰 가볼게요. 광수님, 옥수님, 현숙님 중 한 분 리뷰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분들은 다음 주에도 리뷰할 기회를 많이 줄 것 같더라고요. 왠지 그래요. 앞으로도 자주 얼굴 볼 것 같더라고요. 영철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고, 정숙님 자기소개 간략히 볼게요. 나이는 37살, 대구 거주하고 있고, 에너지 공기업 10년차 과장, 운동 많이 하죠? 헬스, 골프, 다이빙, 현재 자녀는 없고 본인보다 키 큰 남성을 선호하고 힐 신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상대방 자녀 유무는 사전 인터뷰 때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입소 후 바뀌었다고 하죠. 제가 볼 땐 처음 말했을 때 그 말이 진심이라고 봅니다. 남자 자기소개 다 듣고 나서 보니 자녀 없는 사람은 용호님과 상철님밖에 없었죠. 거기에 용호님은 키도 작아서 왠지 정숙님 눈에는 차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상철님은 한번 생각은 해봤을 것 같은데 상철님 캐릭터가 본인과는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다 보니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방송을 위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롱디는 미국도 가능하다라고 막 호기롭고 거창하게 나 이렇게 열려있는 여자야 라고 했지만 정작 상철님한테는 1도 관심 없죠. 일단 정숙님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말을 많이 아끼고 또 신중한 편인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화면에서 크게 입댈 만한 부분도 없고 16기 맏언니다 보니 키만큼이나 무게감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럼 영철님과 데이트 가보죠. 차를 타고 가면서 정숙님이 왜 저를 선호하냐라고 먼저 솔직하게 물어보죠. 영철님 대답이 좀 긴데 요약하면 그런 거죠. 그냥 키 크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온 분이어서 나이는 어리지만 말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잘해서 대화 코드가 잘 맞아서, 네, 이런 이유로 정숙님이 원픽이라고 했었죠. 듣고 있는 정숙님 야릇하게 흐뭇한 표정 짓고 있죠. 일단 디테일이 살아있잖아요. 다시 하나씩 짚어보면요. 첫 번째는 몸매 부분인데 이 멘트는 여성분들에 따라서 또 듣기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여성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정숙님은 전혀 그렇지 않죠. 정숙님은 20살 때부터 헬스로 다져진 몸매라 바디 프로필도 짓고 스스로 몸매에 자신 있는 분이죠. 그러니 오히려 볼륨감 있는 몸매라고 옆에서 영철님의 말을 보충하면서 거들어주죠. 거부감 1도 없죠. 오히려 이런 대화를 즐기는 듯하고 뭐 내숭 떨 필요 없는 거죠. 자신 있으니. 그리고 정숙님도 공대 출신이라 주변에 남자 동기들도 많고 해서 이런 대화 새삼스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정숙님이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말씀하시는 게 논리적이다. 전 영철님의 이 말은 킬링 포인트라고 봅니다. 정숙님이 지금 에너지 공기업에서 과장 직책으로 있죠. 이 방송은 회사 사람들뿐 아니라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겠죠. 근데 말하는 게 논리적이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사회적으로 본인 커리어나 위치에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되는 칭찬이라는 거죠. 아마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이 부분이 정숙님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합니다. 흐뭇하게 웃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티키타카가 잘 맞는 부분이라고 하죠. 제가 볼 때도 두 분이서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운동이나 성향 두루두루 공통점도 많아 보이고 두 분 다 공대 출신에 할 이야기도 많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포인트들도 많을 거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 이야기 좀 해보면요. 정숙님 속으로는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 기수에 정숙님 짝으로 어울리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또 방송 후 이미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영철님과 무난하게 데이트도 이어나갈 수도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최종 커플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 형커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제 방송에서 나와서 본캐로 돌아가야죠. 영철님도 데이트 후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하죠. 정숙님을 향해 원하는 여자친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라고. 네, 그렇죠. 원하는 여자친구죠. 원하는 배우자감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건 자녀들이 결정해줘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는 보통 나는 솔로에 나오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이상형이 어떻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상은 이러이러 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나는 솔로가 결혼을 염두에 두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출연자들도 결혼 조건까지 같이 보면서 상대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라는 표현은 잘 안 쓰죠. 아마 영철님이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영철님이 여자친구라는 말을 하게 되니 갑자기 또 태국 여자친구가 불쑥 생각나더라고요. 어쩌면 영철님에게 있어서 여자 사람은 애들과 교섭하기 전까지는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그냥 여자친구일 뿐이지 배우자
배우자감, 와이프감 이런 내 반려자를 지칭하는 단어 선택은 입에서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애들이 반대한다면 평생 혼자 살 수도 있다고 대답할 정도로 자녀들은 특별한 존재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정숙님이 이어서 바로 질문하죠. 그때 자녀가 싫다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끝이라고 대답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 거냐? 여자한테는 결정권이 없어 보이고 후순위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자 영철님은 당연히 애들은 설득은 해볼 수 있죠. 이해는 시키려고 노력도 당연히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이들이 반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전 이 말을 한 거예요 라고 말하죠. 구구절절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결론은 그거죠. 결국에는 애들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 이래나 저래나 최종 결정권은 애들한테 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 말을 상대방 듣기 좋으라고 이래저래 양념 좀 치면서 돌려 말한 것뿐이지 다 알겠고 그래서 결론이 뭔데? 결론은 정결권자는 애들이라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좀 더 디테일을 살려 정숙님이 영철님과 재혼했을 때 모습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일단 애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애들 눈치 보며 지내야 하는 건 자명한 일이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정숙님 직장이 대구잖아요. 그럼 주말에만 서울에 올라가니 평일에는 애들하고 시부모님하고는 크게 마주칠 일은 없죠. 설마 공기업 다니는 새엄마, 회사 그만두라고 하는 개념 없는 자녀들은 아니겠죠? 딱 봐도 정숙님이 영철님보다 직급도 그렇고 연봉도 세 보이잖아요. 에너지 공기업이 공기업 중에서도 연봉이 센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주말에는 애들과 같이 보내야 하니 눈치는 계속 봐야겠죠. 쉽게 비유를 하면 그런 거죠. 애들이 지금 정결권자이기 때문에 회사로 보면 CEO죠. CEO한테 밉보이거나 눈밖에 나면 어떻게 되죠? 조만간 경고장과 함께 발령 조치 떨어지겠죠? 더 나아가게 되면 결국 조직에서 아웃되는 거죠. 적어도 애들이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상전 모시듯 CEO 모시는 비서처럼 나 죽었어 하고 사는 게 편하다는 거죠. 그럼 자칭 유능하다고 하는 한 가정의 기둥 영철님은 무슨 직책이냐? 영철님은 당연히 보좌관이죠. 본인이 가장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기 와이프 선택권에 대한 정결권을 자녀들에게 정권 이양했으니 이제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보좌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 무능한 보좌관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스스로는 유능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비서직에 있는 정숙님에게는 배우자로서 요구할 건 또 다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자녀들 엄마로서의 요구사항은 자녀들 뒤에 숨어서 지켜볼 것이고 자기 부모님에 대한 요구사항은 또 부모님 그늘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한데요. 안 봐도 비디오겠죠. 요즘은 비디오를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안 봐도 유튜브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명한 해답은 그겁니다. 영철님 표현대로 차라리 여자친구 할 사람을 한 명 딱 구해서 만나는 게 애들한테도 부담도 안 주고 본인도 본인 인생 즐기는 거고 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영철님은 아직 자녀들도 어리고 재혼이라는 큰 관문을 넘어서기에는 내적 성장의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영철님만 일방적으로 탓할 수 있을까요? 영철님이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없냐라고 물었을 때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이제 앞으로 직진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정숙님이죠. 제가 보는 정숙님은 남성들 외모와 키를 특히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자기보다 키가 작지만 않았으면 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본인 키 171cm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10cm 힐을 신었을 때 그때가 기준이라는 거죠. 그럼 적어도 180은 넘어야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인터뷰 때 상대방은 자녀가 없는 분을 선호한다라고 했었죠. 요즘 골프에 빠져있는 정숙님이 상대방 자녀 있는 분을 만나면 주말에 골프 치러 다닐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누구보다도 정숙님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16기에서 자녀 없는 화려한 돌싱, 즉 키도 크고 외모도 중타급 이상 되는 옛날 학창시절 기억 속에 있는 우리 공대 오빠를 찾아서 나왔지만 현실은 그냥 애 둘, 애셋 딸린 평범한 애 아빠들만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도 방송을 위해서 또 방송 후 나의 찬란하고 빛날 이미지를 위해서 굳이 진흙탕 싸움에 휘말려 꼴불견 같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공기업이 보면요. 회사에서 서열 의식도 심하고 분위기가 보수적인 곳도 많죠. 에너지 공기업은 더 심하죠. 그래서 빠른 두뇌 회전 결과 해답은 그거였던 거죠. 그래. 그 중에서 그나마 영철이라는 사람이 최선인 것 같다. 어차피 방송에서 지조 있는 한결같은 모습, 그런 컨셉으로 가자. 밖에 나가서 현실 커플 가능성 없다. 사후를 도모하자. 정숙님이 똑똑한 분입니다. 스마트하고 사회적 위치도 있고 사회생활 짬밥도 있고 또 한 번 갔다 왔잖아요. 말 안 해도
빠삭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자기 자식 때문에도 아니고 남의 자식 때문에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숙님은 제로 세팅을 원하지 세팅된 밥상에 숟가락 올리는 건 세상 이치에 안 맞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혼자 뜬금없는 뇌피셜이긴 한데요. 나는 솔로 돌싱 분들과 돌싱글즈 합방하면 케미 폭발할 것 같은데 출연자들끼리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제작진들끼리 협업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